인생의 난제 중 하나죠. 여러분들은 붕어빵의 머리와 꼬리 중 어디부터 드시나요? 꼬리부터 드세요, 머리부터 드세요? 머리부터. 머리부터. 난 꼬리부터. 왜? 바사기부터 먹는 거야? 예, 저도 바사기부터. 저는 나는 바사기를 끝에 남겨. 한국 사람이라면 붕어빵을 두고 이런 취향 토론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붕어빵은 겨울철을 대표하는 국민 간식이죠. 너도 80개 되겠지? 네, 그리고 슈크림 4개요. 겨울이면 달콤하고 구수한 향으로 주변을 채우는 붕어빵.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풍경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그 붕어빵 자주 사 먹곤 했는데 요즘 잘 안 보여서 보일 때마다 무조건 사 먹는 것 같아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켜고 붕어빵 지도를 검색해야 겨우 한두 곳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붕어빵 사 먹기 어려워진 걸까요? 거의 남는 게 없었고 특히 1,000원에 5개를 팔았을까.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말, 결국 원재료값 이유입니다. 지난달 기준 국산 붉은 팥 가격은 40kg에 80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1년 새 50% 넘게 올랐습니다. 밀가루와 식용유 등 다른 재료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류비, 그리고 환율까지 상승하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었는데 붕어빵 가격 역시 한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붕어빵 5마리에 1,000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현재는 1,000원에 판지. 근데 저번에 누구는 좀 더 판다고 한 소리도 들리더라고. 예전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오른 게 방금 또 확연히 체감됐어요. 과거엔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었지만 이젠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게 붕어빵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우리한테는 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먹는 것 좀 부담이 되지만은 그래도 옛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먹고 그래요. 붕어빵 단순히 배를 채우는 간식이 아니라 추억과 감성 그리고 발견의 즐거움 자체를 소비하는 겨울철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과 생산비 상승 등의 여파로 각종 식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식자재를 고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쌀부터 시작해 각종 반찬거리까지 밥상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요. 뭐 사과, 배 하면서 또 야채류가 말도 못하게 비싸요. 예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강원 지역 물가는 올가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쌀은 지난해에 비교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상추와 시금치 가격도 두 자릿수 인상폭을 보입니다. 자주 밥상에 오르는 고등어를 비롯해 한우 양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신선 식품뿐만 아니라 우유 등 가공식품 물가도 꾸준히 오름세입니다. 실제로 강원지방통계지청이 집계한 10월 강원도의 물가지수는 119.07,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했습니다.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로 상승한 겁니다.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고 그중에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오른 이유는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출하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유통비용과 인건비 상승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기온에다 생산비 상승까지 겹친 구조 속에 밥상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2% 오르며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라면이나 빵, 커피같이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가공식품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2% 상승했습니다. 전달인 5월 물가 상승률 1.9%보다 상승폭을 0.3%포인트 더 키웠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 가공식품 라면의 경우 이번에 6.9% 올라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또 빵은 6.4%, 커피는 12.4%, 햄 베이컨류는 8.1% 올랐습니다.
전체 가공식품의 상승률도 4.6%로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원재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품목들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을 받는다고. 다른 먹거리 가운데서는 수산물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바다 수온 상승과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산물은 7.4% 상승했습니다. 특히 고등어의 경우 16% 넘게 올라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축산물 가운데서는 달걀이 6% 오르며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0.3%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농축수산물의 할인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2% 한국은행이 가장 신경 쓰는 숫자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을 2% 아래로 묶는 게 핵심 목표인데요. 올해 물가 상승률 1.9%에서 2.2%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통계상으론 물가가 안정 수준인데 왜 체감되는 건 다를까요? 몸무게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1kg 정도 찌는 건 큰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1년 내내 매달 1kg씩 찌면 어떨까요? 이 체중계에 오르기 무서울 겁니다. 물가도 비슷합니다. 매달 나오는 물가 상승률, 중요한 통계지만 우리 일상엔 누적 물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누적 물가 관점에서 최근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송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무섭게 오른 계란값, 2달 전보다 10% 정도 올랐습니다. 부담스러워도 어르신들 단백질 효과도 있고 그래서 좋다고 하니까 먹어야죠. 할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코로나19 전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훨씬 커집니다. 계란 물가 지수가 100.9에서 139.3으로 거의 40%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차곡차곡 쌓인 누적 물가의 위력입니다. 전 품목의 누적 물가를 계산해봤습니다. 2020년 12월을 100으로 쳤을 때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115.9였습니다. 구입 빈도가 높은 140여 개 품목만 따로 추리면 119.1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10만 원이었던 상품이 지금은 거의 12만 원이 된 셈입니다. 물가의 단기 변화는 미미해도 누적된 중장기 변화가 체감 물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활 물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가 안정됐다 그러면 굉장히 화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감 물가를 높이는 또 다른 이유는 의식주입니다. OECD 평균을 100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옷 물가는 161, 식품은 156, 주거비는 123. 일상에 꼭 필요한 필수재가 유독 비싸니 물가가 통계보다 훨씬 비싸게 느껴집니다. 이런 효과는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전체 소비에서 필수재 비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체감 물가를 낮출 해법을 2가지 제시했습니다. 첫째, 진입 규제를 풀어서 기업끼리 경쟁을 더 붙이고, 둘째, 원재료 수입선을 최대한 다양화해 급등 충격을 줄이라는 겁니다. 대출 이자 등 자가 주거비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지 않는 점도 체감 물가와 괴리가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